늘 약속 시간보다 먼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고 혼자 있어도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생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 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더 초조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일은 줄어들었는데 마음은 더 바빠지고 곁에 사람이 있어도 이상하게 외롭습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그 이유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조용한 차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은 평생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한번 깨닫고 나면 남은 인생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와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휴대폰만 내려다보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조급하게 찾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은 시간에 끌려가는 느낌이 없습니다. 마치 자기 인생의 속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늙어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겠구나.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해지고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도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리는가?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마지막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생 가족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회사 때문에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오는 허무함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마 끝까지 듣고 나면 조용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시간으로 살아온 사람인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왜 늘 평온해 보이는가? 저는 오래전부터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조금 먼저 도착한 사람을 보면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급한 기색이 없습니다. 숨도 차지 않습니다.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성실한 사람이구나.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저도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넘게 사람을 지켜보니 그건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깊은 곳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시간에 등을 떠밀리며 사는 사람. 늘 급하게 뛰어오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옷매무새도 어딘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숨은 거칠고 눈빛은 흔들립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저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미 자기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기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 반응하며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금 먼저 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짧은 여유 안에서 이미 자기 호흡을 되찾고 있습니다. 저는 50대를 지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찍 오는 사람들은 다른 부분도 비슷했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조급하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허무함에 전부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오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단순히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의 속도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생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회사 시간에 맞추고 자식 시간에 맞추고
세상 기준에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의 속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합니다. 몸을 쉬는데 마음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일찍 오는 사람의 진짜 특징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삶을 잃지 않으려는 조용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생각이 더 달라질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조급함 속에서 늙어가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사실 조급해지는 감각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성격이 꼼꼼한 사람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늦지 않으려는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급해지기 시작하면 이상해집니다. 준비도 거칠어집니다. 말도 평소보다 빨라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아니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표정을 많이 봤습니다. 강연장에도 있었습니다. 학교에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가족 모임에도 있었습니다. 허둥지둥 들어오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호흡도 짧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떠밀려 반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바로 그 감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입니다. 급한 사람이 아니라 급해지는 자기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다들 정신없이 삽니다. 회사 때문에 뛰고 가족 때문에 뛰고 먹고 살기 위해 뛰어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숨길 수 없는 것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평생 어떤 호흡으로 살아왔는지가 말투와 얼굴에 그대로 남습니다. 저는 오래전 한 지인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분은 늘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그랬고 몸이 피곤한 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왜 늘 이렇게 일찍 오십니까? 그분이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둥대는 마음으로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예의의 문제가 아니구나. 자기 상태를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 뒤부터 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오는가 보다 얼마나 자기 호흡을 잃지 않는가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관계도 오래 갔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이어질 세 번째 이야기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사람 왜 어떤 공간에 먼저 도착하려 하는가?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먼저 그 공간에 자기 마음을 익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조금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강단에 서며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도착했다고 바로 마음까지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은 아직 바깥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게 들어온 사람은 금방 티가 납니다. 표정은 웃고 있어도 어딘가 어색합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분주합니다. 반대로 조금 먼저 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 공간의 공기를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분위기인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그 흐름을 먼저 느끼고 자기 호흡을 맞춥니다. 저는 강연이 있는 날이면 늘 조금 먼저 도착하려 했습니다. 원고를 다시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빈 강의실의 공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조용한 의자들 사이를 걸으며 그날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지 스스로를 가다듬고 싶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준비된 마음만큼만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급하게 들어온 상태에서는 좋은 말도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생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결혼식도 급하게 갑니다. 장례식장도 정신없이 다녀옵니다. 가족을 만나도 마음 한켠은 늘 서둘러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관계가 점점 얕아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은 많았는데 정작 서로의 마음은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마음의 결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급한 사람은 끝까지 조급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일찍 오는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정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왜 어떤 사람의 말은 편안하게 들리고 왜 어떤 사람의 말은 이상하게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음 이야기는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무겁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은퇴 후 갑자기 공허해지는 이유, 왜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자기 삶은 없었다고 느끼게 되는지, 사실 그 시작도 아주 작은 시간의 습관에서부터 이어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중년과 노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회사에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자식 공부시키느라 자기 꿈은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평생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은퇴 후에는 무너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시간은 생겼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쉬고 있는데도 쉬는 느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자기 시간으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회사 시간에 맞춰 살았습니다. 가족 시간에 맞춰 살았습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과 속도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삶의 호흡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바쁘니까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일정도 줄어듭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처음 자기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 남의 속도로 살아온 사람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괜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마음이 자꾸 허전해집니다. 저는 이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습니다. 자기 삶보다 책임을 먼저 배웠습니다. 물론 그것은 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꼭 필요한 삶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까지 계속 남의 속도로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라도 자기 호흡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어질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 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번째 이야기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도 평온하고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외로움을 놓지 못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하면 반드시 혼자 기다리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 짧은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불편합니다. 가만히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어색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괜히 시계를 자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먼저 오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누군가 오기 전까지의 그 고요한 시간을 이상하게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차이가 궁금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금방 외로워지고 왜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는 훨씬 커집니다. 자녀들이 독립합니다. 직장도 떠나게 됩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그 조용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괜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계속 누군가를 찾습니다. 마음이 자꾸 허전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안에서 마음이 정리됩니다. 저는 그 차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아주 조금씩 쌓여온 겁니다. 약속 장소에 조금 먼저 와서 조용히 기다리던 시간들, 누군가를 만나기 전 자기 마음과 먼저 함께 있었던 시간들, 그런 시간이 쌓여 결국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노년의 행복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쉽게 불안해집니다.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괜히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은 다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더 소중하게 느낍니다. 상대를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무언가를 빼앗기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조용한 여유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지막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전체 이야기 중 가장 깊고 가장 무거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신뢰를 얻고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가? 사실 그 시작도 아주 작은 시간의 태도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단순히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급함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이었고 어떤 공간에 들어가기 전 자기 호흡을 먼저 가다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평생 남의 시간만 따라 살지 않으려 했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하나,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며 결국 인간의 품격은 아주 작은 순간에서 드러난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노년이 되어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모습만으로도 곁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평생 자기 삶의 속도를 어떻게 지켜왔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단 몇 분이라도 조금 먼저 살아보십시오.
조금 먼저 일어나고 조금 먼저 숨을 고르고 조금 먼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에 앞으로의 얼굴을 바꾸고 노년의 공기를 바꾸고 남은 인생의 깊이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은 단어가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십시오. 여유도 좋고 자기 속도도 좋고 고요함도 좋습니다. 혹은 나는 아직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도 괜찮습니다. 그 솔직한 한 줄이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 한 사람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특히 요즘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 은퇴 후 자꾸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 둘 곳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나이듦, 인간관계, 외로움, 행복 같은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나누려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도 지금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